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인연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기쁨과 성장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인연은 마치 독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좀먹어 가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독이 되는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괴로워진 적이 말입니다. 분명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괴로움은 더욱 깊어지는 걸까요? 어떤 분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상처 주는 사람, 내 에너지를 흡수해가는 사람, 나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방법들은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업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에는 인과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독이 되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는 방법에 따라 우리의 미래 업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독이 되는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 실수를 피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독인연을 정리한다면 불자님들의 삶은 훨씬 더 평화롭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실수들을 범한다면 그 관계는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오히려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실수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혜롭게 독인연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자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연의 정리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관계에 대한 집착과 원한을 모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독이 되는 인연 역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며 동시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관계를 정리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업장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실수는 바로 이런 잘못된 방법들입니다. 이 실수들을 피하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른다면 불자님들께서는 독인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실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와 원한을 품은 채 관계를 끊는 실수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들, 행동들을 생각하면 밤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도와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계속 이용만 하려고 해.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큰 실수입니다. 분노와 원한을 품은 채로 관계를 끊는다면 겉으로는 그 사람과 헤어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얽매여 있게 됩니다. 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치려다가 먼저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 원한을 품은 채로 관계를 끊는다면 그 원한의 불길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태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께서는 20년 가까이 한 친구와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점점 더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보살님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청해도 핑계를 대며 피했지만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보살님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축하해주기는커녕 질투하는 기색을 보였고 뒤에서는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살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친구와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살님의 마음에는 깊은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2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보살님의 마음은 평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더욱 자주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분노와 원한이 되살아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비슷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친구의 소식을 들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계는 끊었지만 마음의 고통은 오히려 더 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와 원한을 품은 채 관계를 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원한을 갚을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독이 되는 인연을 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속의 분노와 원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즉시 자각하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순간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평화라고 생각하고 내쉬면서 놓아버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의 에너지를 평화로운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이 남에게 독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 자신이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거나 계속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노와 원한이 아닌 연민과 이해의 마음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자해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십시오.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 다음 그 독인연의 상대방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마음속의 원한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그 관계에서 내가 배운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독이 되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법, 경계를 설정하는 법,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 내 자신의 가치를 아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이런 배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원한은 자연스럽게 지혜로 변화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보살님께서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 마음을 정리한 후에 다시 그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나 원한이 아닌 평안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어서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정리한 후 보살님의 마음은 진정으로 평안해졌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도 더 이상 분노나 원한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인연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분노와 원한을 품은 채로 관계를 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속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지혜로 관계를 정리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워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실수는 갑작스럽게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이 되는 인연을 끊을 때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완전히 연락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폭력적이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갑작스러운 차단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하며 더욱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상대방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소식을 알아보려 하거나 직접 찾아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공통의 지인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갑자기 연락을 안 받는다며 하소연하면 주변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서 곤란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마음도 찜찜하고 불편해집니다. 아무리 독이 되는 인연이라 해도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면 마음 한구석이 찜찜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하게 행동한 건 아닐까? 한 번쯤은 이유라도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하게 자르는 칼날은 무뎌지기 쉽고 천천히 자르는 칼날은 예리함을 오래 유지한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점진적으로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가십시오. 예전에 일주일에 2번 만났다면 일주일에 1번으로, 한 번 만났다면 2주에 1번으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만나는 시간을 점점 짧게 하십시오. 예전에 3-4시간씩 만났다면 1-2시간으로, 집에서 만났다면 카페에서 만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간을 줄여나가십시오. 셋째,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 위주로 대화하십시오. 깊은 고민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날씨나 시사 문제 같은 일반적인 대화 위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깁니다. 넷째, 상대방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미안해요. 요즘 개인적으로 바빠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다섯째,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계를 무시한다면 정중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정돈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어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여섯째, 공통 지인들에게는 미리 간단히 설명해 두십시오. 씨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혹시 저에 대해 물어보시면 특별한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소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께서는 직장에서 한 동료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동료가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갔습니다. 사소한 업무까지 모두 보살님께 떠맡기려 하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계속 털어놓으며 정신적으로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계속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살님께서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료는 보살님의 조언을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바뀌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상황이라 갑자기 연락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점심을 함께 먹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매일 함께 먹었지만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1번으로 줄였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서 혼자 먹을게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려 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바빠서 깊은 상담을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업무상 도움을 요청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당신이 직접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빠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처음에는 그 동료가 서운해하고 더 많이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께서 꾸준히 정중하면서도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자 점차 그 동료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필요한 업무적 대화만 하고 사적으로는 전혀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큰 갈등이나 감정적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동료도 보살님이 바쁘시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고, 주변 동료들도 별다른 오해나 소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보살님께서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완전히 무시했다면 직장 내에서 큰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진적이고 정중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평화롭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단계적으로 처리한다. 마치 숙련된 목수가 나무를 단계적으로 다듬어 가는 것과 같다.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마음도 더 평안하고 상대방도 덜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처리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불자님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마치 정원의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굵은 가지를 잘라내면 나무에 큰 상처가 생기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잘라내면 나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독인연을 정리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실수는 상대방의 잘못만 탓하며 자신의 책임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모든 게 저 사람 잘못이야. 이런 생각으로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주된 문제의 원인일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기적이고 조작적이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두 사람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주된 문제의 원인이라 해도 그 관계가 지속된 것에는 나의 선택과 행동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의 법칙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는 외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조건, 즉,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되는 인연이 형성된 것에도 분명히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처음에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 것,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것,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준 것 등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탓한다면 같은 패턴의 관계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은 어렵고 남의 잘못을 보는 것은 쉽다. 남의 잘못은 겨처럼 날리지만 자신의 잘못은 교활한 도박꾼이 주사위를 숨기듯 감춘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주 쉽게 그리고 크게 보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거나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독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왜 그런 관계에 빠져들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 드린 한 법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법우님께서는 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법우님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우님이 힘든 일이 있어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또한 법우님께 돈을 빌려가고는 갚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더 많은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법우님께서는 그 친구와 관계를 끊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과 친구였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법우님께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런 행동 패턴이 처음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법우님께서는 생각해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조금씩 그런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들어주고 도와줬죠.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도 말하지 않으셨나요? 네,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갚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에는 내 이야기도 하려고 했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들어만 주게 되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법우님께서는 점점 깨닫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친구의 이기적인 행동이 문제였지만 자신도 그런 행동을 계속 허용하고 방조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고 문제 행동을 지적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 법우님께서는 다시 그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저 사람이 나쁘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배울 점이 있었다는 마음으로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정리해 보셨습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겠다.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야기해야겠다.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필요도 소중히 여겨야겠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었다. 이런 교훈들을 얻으신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훨씬 더 건강한 패턴을 보이셨습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려 할 때는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거절하셨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도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결과 법우님께서는 훨씬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간관계들을 맺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용수보살의 중괄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의 문제로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이 되는 인연을 진정으로 정리하려면 상대방의 잘못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에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외롭지 않고 싶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등등. 이런 동기들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추구되면 문제가 됩니다. 둘째, 나는 언제부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을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왜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두려워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이런 패턴을 파악하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경계를 설정하지 못했을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의 경계, 돈의 경계, 감정의 경계, 개인적인 공간의 경계 등. 어떤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해 보십시오. 넷째,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고통스러운 경험이라 해도 반드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고통스러운 경험도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다섯째, 앞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를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십시오. 단순히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거친 후에 도기년을 정리하면 마음에 원한이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의 관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탓하며 관계를 끊는다면 마음속에는 피해의식과 분노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도 돌아보고 교훈을 얻은 후에 관계를 정리한다면 그 경험은 지혜와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인연법에 따라 일어납니다. 독이 되는 인연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의 업과 현재 우리의 선택이 만나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연을 진정으로 정리하려면 외부 조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 조건, 즉 우리 자신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관계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실수는 완전히 끊었다고 안심하며 계속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실수입니다. 몸으로는 그 사람과 완전히 헤어졌지만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이 되는 인연을 끊은 후에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들어보세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조심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다르게 대답했다면 어땠을지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혹시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SNS를 몰래 확인해 보거나 공통 지인들을 통해 그 사람의 근황을 알아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겉보기에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더욱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의 속박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승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해탈이란 몸의 해탈뿐만 아니라 마음의 해탈이어야 한다.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면 몸의 해탈도 완전하지 못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에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그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자꾸만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상처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위로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마치 불과 같아서 계속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 연료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들입니다. 셋째, 그 사람이 내가 끊어버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계속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 관계에 대한 완전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 인생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상담해 드린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께서는 20년 가까이 가깝게 지낸 친구와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그 친구가 보살님의 개인적인 비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보살님이 힘들 때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힘들 때만 도움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용기를 내어 그 친구와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꺼내며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20년 우정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그 친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화를 내기도 하고 그때 내가 다르게 대답했다면 어땠을지를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친구의 SNS를 몰래 확인해 보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네라며 더욱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보살님께서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깊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때부터 보살님께서는 진정한 마음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둘째,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셋째, 그 친구를 위한 자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어색했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니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넷째, 그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더 지혜로워졌다. 다섯째, 그 친구의 SNS나 근황을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다. 나는 내 인생에 집중하겠다. 이런 노력을 6개월 정도 지속하신 결과 보살님의 마음은 진정으로 평안해졌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가끔 떠올라도 더 이상 분노나 원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친구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다른 의미 있는 활동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고, 개인적인 성장과 수행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대승기실론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곳이 깨끗하다. 독이 되는 인연을 끊은 후에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마음까지도 완전히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물어봐도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라고 간단히 답하고 화제를 돌리십시오. 둘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관심을 돌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에 주의를 돌리십시오. 셋째, 그 사람의 근황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SNS를 확인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넷째, 그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더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수행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다섯째,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써보시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긍정적인 것들로 옮겨갑니다. 여섯째,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행복과 평안을 빌어주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일곱째, 그 경험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이 없었다면 내가 얻지 못했을 지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그 고통스러운 경험도 의미 있는 것으로 재해석해 보십시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해탈은 몸과 마음이 모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인연을 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속에서도 완전히 놓아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워진 마음의 공간에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더 깊은 수행, 더 많은 자비와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이 되는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와 원한을 품은 채 관계를 끊는 것.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해 버리는 것.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잘못만 탓하며 자신의 책임은 돌아보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완전히 끊었다고 안심하며 계속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 실수를 피하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른다면 불자님들께서는 독인연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장을 가져다 주지만 나쁜 관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좀먹습니다. 그러므로 독이 되는 인연을 지혜롭게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이나 업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와 지혜로 인연을 정리할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독인연으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보살님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